그 다음 내용은 이제 미국의 유엔 대사가 드디어 방한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엔 나는 대사입니다. 유엔 대사가 네. 첫 방한이라네? 네. 첫 방안입니다. 나는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지. 매년 왔다 갔다를 왜 해요? 아니, 우리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전 세계 유일한 분담국 아니야. 그렇죠. 좀 관심 좀 가져줄 이슈가 있는 국가인데, 처음으로 왔대요? 이 나이.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12월 7일에서 8일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법무부 장관이 뉴욕을 가갖고 대테러 관련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했냐라는 부분 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슈를 만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이어지잖아 지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파병을 요구할 수 있는 또는 파병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송 작가 TV의 예상이 네.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국을 찾은 그 미국 장관급 인사, 그러니까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 다음에 오스틴 로이드 국방장관에 이어서 이번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엔 대사는 뭘 하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하는 장관급 강요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지. 왜 유엔 대사가 미국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가냐고? 그거니까. 그거니까 뭐. 미국에서 유엔 대사는 어떤 자리냐면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어떤 명예만 있는 직함 같잖아요. 그리고 뭐 연봉이 막 세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정계에서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 여기서 말하는 승승장구라 함은 뭐 상원, 하원 의원 따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통령, 대통령급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거치는 그런 단계의 자리예요.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있는 데인데 이 회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한다고 합니까? 이 회의에서. 평화유지군 활동 역량 강화, 그 다음에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 훈련 역량 강화, 임무 수행 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이거 다 유엔이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평화유지군이 했던 얘기지. 뭔가를 한다는 근데 거잖아요. 대부분 그동안 평화유지군은 미군, 프랑스군, 영국군, 그렇죠. 주로 그 정도였거든요. 서방 국가들 위주로. 네, 호주도 가끔 끼긴 했지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와서 한다는 얘기 뭘까요? 우리 보러 해달라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 사람 많이 남을 거잖아요. 이거 미국 사람 논리야. 우리가 정전 처리해주고 한반도 평화 보증해주면 이 한반도 안에 인구 8천만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정규군이 무려 200만 가까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거 다 뭐에다 쓰려고 그래요. 유엔에서 돈 좀 대줄 테니까 좀 보내요. 요런 식의 인력 충당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UN PKO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죠. 그렇죠. 이 새끼들은 일본은- 돈은 돈대로 내고 파병하라고 그러면 배는 기본으로 보내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럴 때는 바보 취급당하는.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이 PKO 파병해 주시고 뭐 이런 인사할 때 일본이 쏙 빠져요. 늘.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병신같이 돈만 뜯기고 인사를 하나도 못 어리어리. 받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 만들어서 군대 가지고 우리 군대 파병할게. 근데 이제 찌그러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만 내. 왜냐면 니네 자위대는 군인 아니야. 그렇죠. 출퇴근하는 군이 뭔 군인이야. 니네 평균 연령 39살이라며. 관절이 안 좋아갖고 기관총을 못 들어갖고 무장을 줄인다며 니들. 뭐 이런 식인 거고요. 훈련하다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얘네들을 전장에 풀어놓으면
아군이 뒤통수가 위험해져요. 아우. 네.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아무튼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하고 또 남북 간의 군사 정전 협정이 끝나면 현재 휴전선 너머에 배치돼 있었던 양쪽 군대들이 전부 다 국경지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배치되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200만이야, 180만이야. 너무 많긴 정규군으로. 많긴 걔네들 한꺼번에 제대도 못 시켜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이 북한은 이렇게 10몇 년 가지 않나요, 군대를? 군대 10년 가요. 10년. 네. 왜냐하면 사회에 풀어놓으면 먹고 살 게 없어. 그렇지. 그래서 군대에 묶어놓는 거야. 예. 그래서 맨날 군대 가고 총은 한 번도 못 쏴보고 맨날 저기 맨날 삽질하고. 네, 삽질 동원되잖아요. 농사 짓고 건설하는 군인데 벌목하러 러시아 가고 막. 그렇죠.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일을 시켜도 뭔 장비를 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유 그런 거 있어. 군인은 까라맨까? 그냥 막 그 군사형 천리마 돼가지고 사람이 말처럼 일하고 소처럼 일하는 데가 그쪽 군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한국군의 어떤 그 도덕성을 일단 배제하고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한국 군복으로 패션 트렌드를 맞춘 다음에 세계 분쟁 지역에 나가가지고 정리해 주는 거야. 왜? 지금 전 세계 분쟁 지역이 다 어디예요? 다 아시아야 지금. 아프간을 비롯해서 이란을 비롯해서 대부분 맞네. 대만. 대부분 분쟁 그러네. 지역들이 러시아, 일본. 아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파병을 하고 인력 관리를 하고 또는 사람들을 통제하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 출발하고 이게 동양인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종전선언하고 맞바꿔지는 게 대만 문제나 위구르, 아프간, 이란 문제 등등 미얀마까지 이런 부분 안에서 유엔의 개입, 적극적인 이제 미국의 개입이지 유엔의 개입이면 적극적인 미국의 개입에 있어서 미군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군이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통일이 되고 종전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인력도 보충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국제사회는 굉장히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이 전혀 받쳐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무서운 삼촌이 대통령이 되면은 상황 급변을 하겠죠. 무서운 삼촌은 전쟁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이게 뭔 뜻이겠어요? 네. 완벽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종전하는 거죠. 아예 전쟁을 서로 생각을 안 할 정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는 북한의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있더라도 최소한 동족 간의 전쟁만큼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만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행사의 규모가 역대급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무려 150여 개국에서 외교 국방 장관들이 참석을 하고요. 뭐 국제기구 대표, 그렇죠. 뭐 학계,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한 1,300명 정도가 온대요. 그럼 150개국에서 1,300명 오면 평균 8명 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최고위급으로. 그렇죠. 이야, 여러분. 와 대면 회의예요. 화상이 아니고. 이럴 때 그 마이스 관련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네. 항공주, 호텔주, 네. 관련해갖고. 호텔은 왜? 갑자기 들어와. 이 사람들 다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호텔 주가가 올라요? 당연히 오르지. 아, 진짜로? 지금 예약들이 엄청 찼을 거야,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이미 오를 거면 다 올랐겠죠. 아니, 아직 안 올랐더라고. 그럼 어딜 사야 돼? 어느 호텔이야? 네. 아유 정말. 아무튼 네. 이와 관련한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반도에서 한번 이거 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상황을 볼 거 아니야. 그렇죠.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국의 제6 유엔 본부가 생기는 아시아 유엔 본부가 생기는 그것도 이번에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 자,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안 꺼져 있어요, 우리 변지 아나운서. 좀 눈치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변지 아나운서 지금 아직은 인턴 개념이라서 예, 분위기를 조금 보고, 그러니 여러분 과한 댓글이나 과격한 댓글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고 놀랍니다. 사실 예. 오늘 이렇게 본방에 들어올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내일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은숙님, 우리 변하나는 욕 못해요. 예. 그리고요, 변하나는 이미 오늘 YTN에서 일주일치를 방송을 이미 했어요. 거의 20분을 발언을 하더라고. 네, YTN에 있었으면 일주일 분량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체력적으로. 이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자, 잠시 체력 보충을 위해서 눈치 보게끔 냅두고요. 다음은 그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플랜B를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플랜 B는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였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 일단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만나. 1차는 여기서 하고 2차는 한국 가서 합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싣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종전선언 하는 거예요. 바이든은 가기 싫으면 판문점 미리 와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파리 하는 거지, 파리.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껏 개막식은 추운데 모여가지고 정상들하고 했는데 정지 큰 이벤트는 한국에 가갖고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그래도 중국 많이 봐준 거예요. 아니, 그 이벤트의 원래 장소가 원래 히스토리를 가진 곳이 한반도 판문점이잖아요. 그런 거였죠. 그러면 거기서 시작된 거 거기서 매듭을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중국으로 띵 옮겨간다고 여기 봐요 중국에 다 모였지롱 한다고 해서 그 이벤트를 중국이 완전히 독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만 해줘도 충분히 중국 몫은 챙겨준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이거 갖고 개길까봐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중국군이 참전을 했는데 정식 군이 아니라 인민의용군이었어요. 인민의용군.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파견된 사람들도 팔로군이라 그래갖고 팔로군. 이 조선족들 또는 우리 이주민들이 이제 주로 있었다. 우리가 늘 말하던 이 선양군국, 그러니까 만주국을 지배하고 북부군. 있었던, 북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 안에 조선족이거나 또는 조선족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할 때 정식 군대로 참여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의용군이기 때문에 네. 국가기관의 의결을, 그러니까 파병에 대한 정식 중국 공산당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택동이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거야. 이게 거기 찾아간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간 거야. 형식적으로. 이게 팽덕화를 시켜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으라 그러는데 뭐 누가 자원해? 군대 갈 사람 어디 있겠어?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안에서 이른바 뭐 연안파로 분류되는 해외 세력들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군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국전에 투입을 했고 그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끔 전쟁을 길게 끌어서 결과적으로 모택동 자신의 군부 권력을 확보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악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중국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국하고의 종전선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한반도는 이미 종전 상태야. 그렇죠. 지금 북한이 우리 건드려? 정은이가? 미치지 않고서는 못 건드리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르겠어. 걔네가 자랑하는 장사장터가 지금 제대로 발사는 되는 건지. 지네들 좋아하는 탄도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 요격 시스템이 그걸 막아낼지 안 막아낼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건들기만 하면 우리나라 기갑전력과 자주포전력과 헬기전력 몰고 올라가면 이제 3, 4일 아니면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도발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정전은 끝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국제사회 안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데 더 필요한 거는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예요, 사실은. 사실 미국이 도장 찍어주면 끝이지. 그럼요. 누가 네.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서로 북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큰 이벤트가 아니야. 결국은 북미 수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북미 수교와 관련된 일종의 그거를 보증을 해주겠다. 미국하고 평화조약이나 뭐 조약을 맺게 되면 유럽이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미 한 단계가 더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에 더 큰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게 이미 국제 언론의 시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라고 고집을 어느 선까지만 피워야 그렇지. 된다는 거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야, 나 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해도 너 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도 지금 그런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거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싫어. 오줌 쌀 거야, 침 뱉을 거야. 라는 송 작가님의 그런 방해 방식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네. 아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요. 중국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이 이 유럽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보이콧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치적 보이콧이 일어나요. 그럼 이참에 우리 안 할래? 까짓 거 동계 올림픽 그까이 거 우리 참여해서 메달 하나 딸 것도 좀 쇼트트랙밖에 없고 그런데 뭐 볼 게 있다고 중국이 굳이 이거 한다고 덕을 보게서 하지 마! 라고 깽판 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이, 보이콧을 그건 아니지. 명분으로. 지금은 북한까지 우리가 초대하겠다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때 가갖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끼리 끝내자는 거지. 저는 그 전에 할 것 같은 게 이 기사를 보면서 네. 느꼈습니다. 바이든이 내년 봄에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말하기를 쿼드 회의를 하는데 일본에서 할 거래요? 그러면 오는 김에 한국도 들르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는 일본의 바람이야. 바람이에요. 이때 여기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뭔가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 일단 가야 시선이 되는 거니까. 주목이 되는 건데 이건 일본의 바람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을 껴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왔다가 기름이라도 좀 넣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어떻게든. 느낌인 거고 이게 뭐냐면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대신에 딴 데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베이징 안 하고 아시아 딴 데 국가를 가면 어디를 갈까요? 아시아 딴 데 갈 데가 일본밖에 뭐 없어요. 베트남을 가겠어. 무슨 인도네시아를 태국을 가겠어. 갈 때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한국 가실 때 일본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주시면 진짜 무기도 많이 사드리고 스모도 구경시켜드리고 나이들은 골프는 못 치시니까 어떻게 나가사키 짬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테니까 자기는 햄버거 얻어 먹었지만 자기는 나가사키 짬뽕이라도 대접할 테니까 한번 들렸다 가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지. 이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보따리를 막 퍼놓고 있잖아. 그렇죠. 돈도 없는데 얘들.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7조 원대의 미군 무기를 수입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뜬금없이 무기를 산대요. 근데 이게 30년 된 초계기 막 옛날 고물들 있잖아. 이거를 시가의 3배를 주고 산 거예요. 이거 100% 뇌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뇌물을 가지고 바이든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아치지. 그러니까 이제 7조를 받았으니까. 뭐라도 해주겠지. 방산 로비 업체들이 이거 우리 빨리 성금 치료 잔금 받고 이거 하려 그러면 한번 가서 눈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슬그머니 나리타 내려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주고 그 다음날 온다는 거야. 근데 이 기사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미국 대통령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 대선 일정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의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언론의 시각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원래다가 지려밟고 잠시 들렸다 오는 휴게소를 야 누가 휴게소 가려고 고속도로 타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적지 따로 있는데 휴게소 잠깐 들르는 거지.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춘천에서 방송할 때. 춘천 휴게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러. 예. 그래? 예. 그럼 도로 춘천으로 돌아가지 당연하죠. 원주 가지 않잖아. 그럼요. 예. 결과적으로 이거는요. 일본은 휴게소예요. 어느 누가 휴게소 방문하러 왔다가 한국 제대로 된 도시로 톨게이트 통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것들은 아주 하나라도 이게 미리 초치는 거야. 어차피 한국으로 올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근데 같고요. 어쨌든 저는 한국 올 것 같거든요. 일본 만약에 온다면 한국 올 것 같은데. 근데 내년 2월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그때까지 맑은 정신 유지하실까 싶어요. 아니 지금 재선할 거라고 다시 출마할 거라고 하는데. 미치셨구나.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출마한다고 기사가 네. 나왔어. 최근에 내시경 한다고 1시간 동안 해리스한테 네가 네가 한번 대리 좀 해봐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엔 연습하고 있어 지금. 네. 근데 일단 여왕님하고 교황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지금 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연로하시잖아.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그러네. 너무 연로해갖고 코로나에 취약하시단 말이야. 그러네. 어렵네. 어려워. 근데 여왕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앓고 나셨으니까 항체 있잖아 그 양반. 그분은 건강해. 그분은 심하게 건강해. 네. 아니 건강하면 좋으신 건데 다들 왜 건강해. 짜증을 내세요? 너무 오래 사니까 찰스 형아가 불쌍해서 그렇지. 그 형아가 먼저 가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예,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내 생각에 화병으로 거의 반쯤 죽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송작가 TV 원두 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그 민주당의 남북협력금 107억 증액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107억이 증액된 거고요. 네. 실제 이제 예산안은 1조 2,800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외교부 소관으로 438억이 더 있고요. 국제교류 157억, 통일부 78억. 정작 통일부가 제일 적어, 씨. 북한 관련한 협력기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의 크기가 곧 그 부처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동안 국내 정치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요 정도였다. 근데 웃기는 건 말이죠. 이게 이와 관련된 증액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어요. 네. 퇴장을 하는 과정 중에 태영호가 여기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남북협력기금 철도도로 협력 포함 4천억 넘는 예산을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놨다.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그거를 밝혀라. 근데 비공개 사업이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겼어요. 네. 영호가 아무래도 북한 대사로 가기 싫은 모양이지. 아유, 대사 어떻게 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유, 가면. 딱 기다려. 너는 우리 분위기 좋아지잖아. 너부터 북한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너 거기 어떤 그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 있더라. 네. 어쨌든 이걸로 알게 된 게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1조 2,8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4천억이 넘는 예산은
남북 협력 기금이 철도 도로 협력. 추가죠. 네. 네. 철도 도로 협력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추가 내력을 했다는 건데 내력을 자꾸 밝혀라 하는데 야, 내력이 아니고 내역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내역. 그렇게 그러니까 내역을 밝히라는데 야 우리나라 공사도 하도 견적서가 뻥튀기 돼가지고 내역서가 한 번 정산하면 맞지를 않는데 그럼 북한에 가서 공사하는 건 내역서를 밝히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싫어할 텐데 건설사들이. 이런 건 나보러 분식집이나 뷔페집 가서 음식 얼마만큼 먹을 거예요? 그 내력을 미리 밝히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 진짜 같이 식당 가면 너무 짜증나. 왜? 너무 많이 시켜. 그리고 너무 많이 남겨.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남긴다고.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마. 눈으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헐. 아무튼 네. 우리는 화려한 뷔페 밥상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조 2천억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조 원이 넘게 조성을 했어요. 아, 그래요? 통일하려고?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남북 체육교류협회에 한때 사무 간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북한 방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열흘 정도 이렇게 쉽게 말해 대회라 그래야 되겠죠. 남북한 노동자 대회나 아니면 뭐 체육 대회 이런 이제 행사 이런 데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씩을 내요. 누가요? 우리 쪽에서 가는데 체류비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면 이제 말 그대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못 트는 일을 잠시 했었어요. 같이 가려고. 같이 갈라. 네, 20명 모시면 나는 끼어서 갈 수 있으니까. 헐. 네. 거기에도 플러스거든요. 아니 왜냐면 간사잖아. 왜냐면 가려면 그 정도 숫자가 야 지우야 왜 그런 눈빛으로 보니? 대단하시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조성을 하다가 이제 남북관계가 확 틀어지면서 이제 안 되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협이나 이런 기금으로 2조 원이 넘게 있었어요.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 유관단체. 그래서 그걸로 주로 뭘 했었냐면 예를 들어 가을철에 북한에서 금강사에 묘항사에 송이를 따요. 송이. 예, 송이를 따가 북한산 송이를 따가지고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려가지고 가격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미리 그 돈을 땡겨줍니다. 대금 결제를 해줘. 그렇죠. 미리 대금 결제를 해주고 이거 팔아갖고 이제 정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래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협력 기금이 있었고 한때는 이게 잘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뭐 북한산 꼬막부터 황태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것들을 직접 못 갖고 오니까 단동이나 이런 데로 돌려가지고 북한산 도토리 같은 거, 도토리 가루 같은 거 많이 수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난 금방 통일될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막 개성공단. 뭐 개성공단 닫아버리고 막 통일은 대박이라 그러면서 점점 더 결혼을 안 해. 그러면서 돈은 막 모아.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뭐 이게 무력 통일을 하려고 그러나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민간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됐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학계에서도 의학계도 그렇고 수의학계도 그렇고 굉장히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교류만 다시 부활을 시켜도요. 우리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북한산 임산물, 수산물들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교류기금 조금만 풀어주잖아요. 그럼 중국한테 내준 어업권들 우리가 사 와갖고 우리 바다에 중국 배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북한에 있는 어장도 우리가 진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갖고는 계속해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진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는 증액이 말하자면 뭐 대폭 증액돼 갖고 퍼주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어. 아직 반밖에 안 돼요. 옛날 기금에 비하면. 네.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